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, 동생 전승배입니다. 네, 저희가 3개월 만에 이렇게 4명이 다 오랜만에 뭉쳤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한 3개월 동안 한 4번 정도 뭉치려고 했었죠. 시간 되냐 스케줄 조정하고 했는데 당일날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번에 셋이 칙칙하게 촬영을 한번 했었고 이제 확실히 이제 유진 관장님이 오니까 이렇게 촬영장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와주셔가지고 저희 이번에 쇼츠 올렸던 거 순대국밥 편의점 있잖아요. 150만 찍었단 말이야. 150만이면 뭐야? 한국 인구 5천만인데 거의 3%가 본 거잖아. 거의 다 본 거니까 웬만한 이 바닥에 있는 사람 다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응 좀 괜찮았다라고. 아 그때 보고 너무 연락 많이 오셔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주세요. 댓글 남겨주세요. 댓글. 어떻게 지냈어요? 저는 뭐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부영부자 내에서 계약도 잘 마무리하고 지금은 잡일 처리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, 이사님? 오늘 주제는 좀 재밌는 걸로 진짜 좀 고민될 만한 거로 가지고 와봤는데 건물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 배우자가 가지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30억 vs 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건물 200억. 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? 두 분을 먼저 어떤 걸 하실지 선중 팀장님부터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제 건물 30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. 아, 내 건물 30억? 내 건물 30억. 월세가 500이 나와도 내 건물. 무조건 내 명의. 과장님은? 저는 배우자 건물 200억. 와, 이거 진짜 어렵다. 이사님은 유일한 유부남이라서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유일하게 결혼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배우자 건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뭐 아니 그런 거 보는 거 상관없이 떠나가지고 일단 제가 뭐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제 선택은 배우자 건물 200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. 네, 이사님은요? 난 내 건물 30억. 무조건 내 이름이 밖에 있어야지 찝찝해서 살 수가 없어. 왜 배우자 200억이라고? 저는 사실 저도 지금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 그런 거 좀 부러워요. 와이프분들이 좀 수입이 높아서 남편분들이 집에서 좀 쉬시면서 육아도 하시고 남자 육아 저 꿈이거든요. 왜냐면 저는 45살에 은퇴를 하는 게 예전부터 저의 그 목표에 좀 가까워요.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만약 배우자 건물이 200억이면 수익률 3% 잡아도 한 월에 한 5,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거기서 대출이자 나가고 뭐 나간다고 하면은 1,000만 원, 2,000만 원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. 아, 다 대출 없어. 아, 대출 없이. 그래, 오케이. 그럼 5,500만 원이야. 그럼 나한테 한 달에 용돈이 500만 원만. 500은 좀 약간 약한 것 같고 1,000만 원만 제가 받아도 저의 그 여기 수중에 모치 받듯이. pomo치 받듯이 매달 어쩌면 저의 그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초점을 떴어요. 저희 선중 팀장님은 왜? 아무리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건물은 등기부에 자기 이름이 박혀 있어야 30억이든 10억이든 그리고 주식이나 뭐 다른 장르면 모르겠는데 건물은 우리 분야이기 때문에 30억짜리 100억으로 만들 수 있다.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경제권은 따로 하는 걸로. 이거 영상 보고서는 내가 봤을 때 이제 선중 팀장의 인기가 좀 사라질 수도 있겠는데 유진 과장님은요?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들은 아무래도 애기 가지게 되면 좀 쉬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내 건물 30억으로 해도 진짜 최대 많이 받아도 한 75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이자 계산해보면 대출이 없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소형 건물보다는 이제 대형 건물이 남편이 아무리 받는다고 하더라도 육아 비용이나 더 많이 들어오니까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시간이 지나고 가정이 좀 더 일궈지면 이제 30억짜리가 5년 지난 거랑 200억짜리가 5년 지난 거랑은 너무 확연히 다르니까 장기적인 투자로 봤을 때는 배우 이상적이면서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, 이사님.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30억이라고 하니. 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.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른다. 나도 내 앞길을 모르는데 내가 상대방의 앞길을 어떻게 알겠으며 어떻게 우리 둘이 앞길을 알겠냐 이런 거지. 극단적으로 갔을 때 이야기고 내가 나태해지는 게 싫기 때문에 상대방이 2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일을 좀 덜 하지 않겠어? 성공에 대한 열망도 떨어지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한 번 사는 인생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차원에서 너무 그 치트키 같은 200억이 딱 들어오면 내가 멈출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왠지 아닐 것 같은데 이사님 그 생각은 거죠? 변호사님한테 예전에 이런 거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하기 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한 후에 이혼을 하더라도 건물 재산은 이제 결혼하기 전 소유권자가 이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. 재산 분할 없이. 근데 이제 결혼 후에 매입한 건물은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결혼 전. 그렇죠. 이건 이제 결혼 전이잖아요. 그래서 난 30억을 선택을 하는 거지. 근데 확실히 배우자 건물이 200억이라고 해도 기분이 좋긴 하겠다. 쩌터맨 같이 하더라도 기분이 좋은데 200억짜리 건물 왔다 갔다 한 바퀴 돌아다니면 임차인분들 인사도 하고 할 거 아니야. 내게 아니지만서도. 그래서 약간 행복하게
복잡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김창경이라는 이름이 등기부에 찍혀야 속이 후련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. 배우자님이 200억 건물이 있으시면 집에 이제 기다리면서 먼지 한 톨 없이 치워놓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셀프 집사가 되지 않을까. 사실 이제 우리는 우리 넷 중에 이제 기혼자는 한 명이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오래 살진 않았으니까 우리의 견해가 이 정도일 수 있지만 이제 구독자분들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또 형님 누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견해는 또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. 네, 여러분 자유롭게 투표나 댓글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두 번째 주제는 다시 우리의 본업으로 들어와서 빌딩 시장과 관련된 질문인데 최근 금리가 한 5%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권에 있는 빌딩 수익률 1.5%를 사느냐 아니면 경기권에 있는 빌딩 수익률 5%짜리 사느냐 둘 중에 뭐가 나을지 우선은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해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수익률을 택할 것 같고요. 이유는 이제 그래도 전보다는 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5% 건물을 내가 컨택을 하고 있다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 5.5%포인트나 6%로 그렇게 조율이 된다면 충분한 수익률로 가져가고 추후에 금리가 좀 떨어지거나 괜찮아지면 그때는 뭐 시장 수익률 맞춰서 너무 큰 차익을 바라지 않고 엑시트하는 걸 저는 요새는 전략으로 보고 있어요. 보유하는 기간 동안 리스크를 좀 줄이게 하는 그런 방법인 거고 저는 그래도 강남권 수익률 1.5%를 선택하지 않을까. 경기도는 좀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하고요. 뭐 미래 신도시라던가 이쪽은 재개발 충분히 되고 있으니까 좀 메리트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공실이 많고 수익률이 난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강남권은 임차인이 그렇게 크게 변동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변이 이제 경기도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가 가지고 갈 수가 있고 지금 당장은 제가 수익률로 뭔가 맛을 볼 수는 없겠지만 추후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엑시트하기에는 강남권 건물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래서 강남권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최근에 제가 수원 건물 계약을 해봤잖아요. 그 영상도 올렸고 저도 경기도 수익이 5%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저도 애초에도 강남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건물주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그분이 지방만 건물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월 임대료가 매월 거의 2억에서 3억 사이에 계속 쌓이세요. 그래서 그 수익을 모으셔가지고 그걸 한 2년씩 모아서 건물을 계속 사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이 이거 신박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수원 건물도 규모가 절대 작은 규모는 아니었잖아요. 강남권은 아닌데 경기도권에서 수원이라던가 그래도 메인 경기도권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그래서 저는 경기도 수익 일단 5%를 하겠습니다. 이사님은 어떤 거 하실 거예요? 지금은 경기도 수익 5%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서도 그래도 강남으로 가야 된다. 약간 유혹이 많이 될 것 같아. 마이너스 나오는 것도 힘들고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강남권에 있는 걸 싸게 잘 산다라고 하면 그래도 강남에 있는 게 내가 정말 다시 힘들어져서 되팔 때 빨리 팔 수 있는 애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강남은 아직까지는 말씀하셨다시피 멀쩡하잖아요 아직. 요즘은 그리고 임대 시장이 다시 활발해져서 임대인들도 요즘 큰 건물들은 다시 차고 있거든요. 한 6개월 정도 통임대 거의 안 됐었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아무래도 벤처 캐피탈로 이제 투자를 받았던 회사들이 큰 건물로 들어가다가 다시 빠지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이제 통건물들도 새로운 임차인분들이 차기 시작하고 교체가 되기도 하고 되게 여러 순환들을 거치는 그렇지. 왜냐면 강남 꼭대기에 있는 곳이라서 여기가 하나 나가면 아래에서 또 올라와.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나간다고 해서 비어져 있지는 않고 계속 채워지는 곳이다 보니까 잠깐 공실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임대를 좀 깎아주고 하고 하면은 결국엔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무조건 글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. 근데 요번에 저희가 거래했던 건물도 표면적인 수익률이 거의 5% 나오는데 우리 경기도에 있는 이게 이제 맞은편에 있는 지어진 건물이 똑같은 면적인데 이 임대료의 2배를 받아요. 그럼 임대료만 정상화시키면 거의 건물 수익률로는 10%포인트를 가는 거잖아요. 나중에 그 이상적으로만 간다라고 하면 그 정도를 노려보면 충분히 엑시트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가보니까 좋더라고요. 이건 것 같아요. 소득이 나와서 버틸 수 있으면 그래도 강남이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좀 내가 이제 편안하게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면 수익이 나오는 경기도 지방이라도 그런 건물이 맞지 않나 취향 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좀 예능감 있는 주제 하나 해보고 빌딩 시장에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, 여러분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게 더 나을지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댓글 보면서 저희도 좀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유진 과장님 나오니까 확실히 화사하네요 분위기가.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자주 초청을 못 드리는 게 유진 과장님 임대 문의가 너무 많고 바쁘신 팀인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도 바쁘시더라도 한 번씩 잘 많이 출연 좀 해주셨으면. 저희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 지분이 한 30%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까.
선중 팀장 한 3% 정도. 아니 저 나왔을 때는 짠내 나는 얘기만 서로 토론하고 여기 그럼 이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